이처럼 중국 판매상 유치를 위해 열린 쿠팡과 관련된 행사는 중국 현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만 3차례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해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온라인 유통 유튜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유튜버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셨는데 저에게 배우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방황만 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 이제야 유통사업을 하는 것 같다. 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흘러가는 거 보면 적어도 제가 틀린 길을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2026년 새롭게 마음 잡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국 상품 사입, 중국 OEM 제조를 가르치는 강의들은 넘쳐납니다. 이 분야의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고 구매 대행이나 배대지, 상품 등록 프로그램, 소싱 서비스 프로그램 등 파생되는 비즈니스도 많죠. 하지만 저는 처음 유튜브에서 온라인 유통을 말씀드릴 때 중국 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에서도 중국 상품은 빠르게 히트시키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야 한다 라고 했죠. 왜일까요? 한국에서 조금만 잘 팔린다 싶으면 똑같은 상품을 수입해서 똑같이 판매하거나 살짝 다른 상품을 컨테이너 단위로 가져와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판매자들이 순식간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품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소량에서 대량까지 수입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진입장벽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중국 상품 유통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한동안 판매를 하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는 것도 유통의 방법 중 하나니까요. 자,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쿠팡에서 판매자를 눌러보면 중국 현지 판매자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중국 공장들을 다녀보면 휴게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쿠팡 판매자를 모집한다 포스터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작부터 중국 판매자와 직접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품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판매자의 가격보다 메리트가 있는지 그게 중요해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잠깐 이 뉴스 한번 보실까요? 이달 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 행사입니다. 这是 쿠팡 千人级的快电商蓝海峰会。 이 행사에 참석한 한 중국인은 쿠팡 주요 고객층을 설명하며 입점을 권유합니다. 40岁以上的女性人均 GDP 比日本还高，家具、家居、厨房用品、3C家电。 이처럼 중국 판매상 유치를 위해 열린 쿠팡과 관련된 행사는 중국 현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만 3차례에 달합니다. 目前中国卖家占比小，官方大力扶持中国卖家推出极速开店模式，现在还是官方补贴红利期，大大降低试错成本。 이렇게 쿠팡은 중국 상품을 가져와서 중간 마진을 취하려는 한국 판매자들을 패스하려고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제가 경계하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떼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할 시간이 왔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제품보다는 디자인만 약간씩 다를 뿐 거의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런 차별성이 부족한 중국 제품을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팔다 보면 순식간에 다른 중국 제품 판매자들에게 내 제품이 밀려나고 치열한 광고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제 예전 영상 중에 마진만 무조건 높이라는 성공팔이 비판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진을 무슨 2배, 3배 챙기라는 영상에 초보들이 열광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거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진 때문에 판매가를 높이게 되면 금방 무너져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 유튜브 접었죠?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비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십억, 몇백억 달성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잠잠합니다. 여러분,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가격대로 마음대로 높게 붙이면 누가 좋은 가격이라고 사겠어요. 이 펜을 제가 마진을 좀 챙기고 싶어요. 그래서 3만원에 팔고 싶다고 올리면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소싱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시장에서 이 상품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예요. 그래야만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폭리취하라는 유튜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수강생들 모으려고 현혹하는 걸로만 보여서 영상으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고요?
시장의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그런 말들 쏙 사라졌습니다. 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초보 강사들 여기서 하는 말이 도매 상품으로 판매가 올리고 마진 올려서 폭리를 취하래요. 이거 절대 오래 못 가죠. 오히려 내 상품 카테고리에 경쟁사들이 저가로 치고 들어와서 판매하기 좋은 조건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뎅 300원짜리인데 품질도 좋아요. 그러면 단골 생기고 단골 생기고 단골 생기고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죠. 플랫폼 상위 노출에만 목을 매면 망한다. 상위 노출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영원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에서 상단에 보여줄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평생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신규 판매자들이 상단으로 진입을 못하는데 고인물 쇼핑몰이 돼서 플랫폼이 망하는 거죠.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 순위 쫙 매겨서 1페이지 상품 위주로 팔리게 하는 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면서 그제서야 AI로 구매자들에게 최적화되고 그렇게 노출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쿠팡은 네이버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라면서 처음부터 메인에 재구매 상품, 관심 있을 만한 상품 위주로 노출시켰잖아요. 유튜브에서 상위 노출만 연구하던 유튜버들 무슨 소싱 프로그램이라면서 현재 상위 노출이 어떻고 몇 번째 페이지가 뭐 어떻고 이거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로직 알고리즘 한번 바뀔 때마다 매출 반토막 나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유통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상위 노출 말고 내 상품의 경쟁력이 있어야죠. 자, 요즘 블로그 말 많아요. 상위 노출 방식이 AI한테 맡기는 A/B 테스트 형식이 진행 중이라고. 기존 블로거들 요즘 방문자 수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던데 결국 상위 노출되던 고인물 컨텐츠 걷어내고 관심사 위주로 노출시키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고인물들 컨텐츠만 계속 상위 노출시켜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고인물화 돼가는 건데, 그죠? 일시적인 매출만을 위해서 상위 노출만 공부한다는 게 이건 바른 유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도매 위탁 판매 방식의 몰락이라든지 브랜드 구축의 중요성 등 요즘 대부분의 유통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이 솔직히 제가 예전부터 귀에 박히도록 했던 얘기예요. 썸네일이나 카피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시간이 증명해주는 느낌입니다. 세상에는 저 말고도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좀 자극적으로 후킹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조회수도 올라갈 뿐이죠. 앞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인사이트 영상 가끔 올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